어, 시작하기 전에 우리 토드 샌드빅 부사장님께서 그 렉사일 나중에 발표해 주시려 오고 있습니다. Could you stand up?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환경이다 보니까 우리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프라이머리 인풋, 소위 말하는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 또는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은 리딩을 통해서 좀 인풋을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리딩의 중요성이란 것이 뭐 우리 환경에서 물론 중요하고 지금 뭐 미국에서 얘기하는 No Child Left Behind라든지 지금 또 오바마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 Common Core 스탠다드라든지 이게 다 리딩이 중심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리딩을 할 때에 우리 학생들이 이제 겪게 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리딩을 통해서 인풋을 늘려주는 건 좋은데 그 시작점, 엔트리 포인트를 어떻게 잡느냐 하는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선은 graded reader, 아까 신동강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graded reader가 있으면 graded reader의 그 엔트리 포인트를 우리 학생들의 소위 말하는 독해 능력 지수라는 게 좀 있어서 그거와 코릴레이션이 좀 높은 그러니까 내 수준에 맞는 언어적으로 내 수준에 맞는 도서를 읽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그 언어 능력의 향상과 더불어서 그걸 도서의 수준을 좀 높여갈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는가 이걸 이제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겠지만 렉사일이 이제 이 분야의 가장 원조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리더빌리티에 대한 뭐 플래시 킹케이드 지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것들을 이제 우리 상황에 학생들한테 적용을 해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아까 신동강 박사님도 얘기했지만 이 아랫단, 이 우리 학생들의 그 도서 지수라든지 독해 지수에 필요한 거는 이 하단의 그 리트러시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뭐 기존 한 1000단어까지 올라가는데 여기가 좀 촘촘해져야 되는데 이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걸 좀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환경에 노출된 학생들의 그 언어적인 발달, 그러니까 어휘의 노출의 어떤 패스가 우리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우리 환경에서 교육 과정에 노출되어서 또는 책에 있는 어떤 외래어에 노출되어서 배운 이 어휘의 러닝 패스하고 이 좀 패스가 좀 다른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나온 도서 지수는 뭐 렉사일 700이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그 수준에 되는 학생들이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오히려 그 수준의 책을 읽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또 그것보다 조금 높은 단계의 책이 오히려 쉽게 읽힌다든지 이런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존에 우리가 이 레인지를 활용을 해서 아까 우리 신동강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레인지를 활용을 해서 앞에 베이스 워드를 다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베이스 워드를 좀 촘촘하게 끊어가지고 이 도서지수와 독해지수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이제 저희 연구실에 있는
이재영 박사, 그리고 오늘 최형규 선생님도 멀리 강원도에서 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 한국 학생들이 영어에 노출되는 어휘의 어떤 그 경험을 살리는 거, 그리고 아랫단을 좀 촘촘하게 엮어내는 거, 이 두 가지를 이제 하고자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휘뿐만 아니라 이제 문법적인 복잡도가 있는데, 이 소위 말하는 syntactic complexity의 문제를 저희들은 이제 우리 학교 교육 과정에 나와 있는 이 컴플렉시티를 좀 적용을 해서, 그래서 학교 문법에 그 컴플렉시티를 좀 적용을 해서 우리 학습자들의, 영어 학습자들의 좀 친화적인 이런 그 도서지수와 독서지수를 만들자는 것이 이제 그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궁극적으로 이제 그걸 만들어서 첫 해는 그걸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그 책을 읽은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서 그 지수를 내주는 이런 형태로 그걸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최홍규 선생님이 나중에 얘기해 주시겠지만 그걸 가지고 자기가 그 테스트를 하면은 그의 결과값으로 이런 책부터 좀 읽어보세요 하는 거를 이제 그 온라인 시스템으로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우리 이재영 박사님이 와서 그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이재영입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대체적인 어떤 독서지수의 필요성이나 그런 어떤 개발 어떤 배경 같은 것은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에 이어서 제가 조금 더 실제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형 독서지수를 말씀드리기 전에 어떤 주로 그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주로 미국 쪽에서 개발되었던 그 이독성 지수들, 어떤 전통적인 지수들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실제 살펴보고 계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 이과 출신이시면 암산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좀 자신의 어떤 그 수학적 어떤 능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스마트폰에 뭐 계산기 기능 같은 것을 이용해 주셔도 굳이 태클을 걸지는 않겠습니다. 그 마음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통적인 지수를 소개해 드리고 한국형 지수를 좀 소개해 드린 후, 그리고 실제 그 지수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실제 어떤 독서지수 소프트웨어라고 할까요? 교수님과 문기혁 선생님이라고, 근데 지금 제주도에 계셔서 오늘은 아쉽게도 그 재정 형편상 올라오지 못하셨고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고요. 간단히. 그리고 가장 최신판인 어떤 CAT 시스템은 최홍기 선생님께서 또 멀리 강원도에서 선수 또 이렇게 버스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맞을 겁니다. 한 후반부 한 5분, 10분 정도는 뭐든지 저자 특강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직강. 그래서 직접 개발자가 올라오셔서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독성 리더빌리티 하면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어떤 글이 읽기 쉽냐 어렵냐는 다음과 같은 텍스트 요인과 독자 요인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뭐 텍스트 요인은 보시면은 어느 정도 다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단어 길이가 어려우면은 아무래도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을 것이고요. 뭐 어휘 난이도라든지 문장의 길이라든지 문장 구문 구조, 텍스트 길이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독자 요인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독자들 중에서도 뭐 같은 학년에 비슷한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 더 독해 기술이 뛰어난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읽고자 하는 동기가 또 아주 높은 학생이라면 좀 더 집중도가 높을 것이고요. 또 배경 지식도 아주 큰 어떤 역할을 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특히 잘 읽는 글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영어 교육 분야의 글은 아무래도 보통 사람들보다는 훨씬 잘 읽을 거고요. 제가 뭘 좋아할 것 같으신가요? 딱 보시기에. 제가 뼛속까지 어떤 락커거든요. 락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또 락 관련 어떤 글들은 거의 뭐
전혀 사전에 도움 없이 직독직해 가능합니다. 그런 거라든지 또 제가 또 한때 그 온라인 게임계에서 그 유명한 마법사로서 그 활동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또 게임 관련 또 영어 글들도 상당히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경 지식도 많은 역할을 미칠 수 있겠고, 그런 것들은 여기 뭐 흥미라든지 소재, 친숙도 같은 것들과 연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텍스트의 어떤 종류나 특징도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치고, 그리고 또 독자의 특성도 역시 이독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딱 보시기에 어떤 쪽이 더 측정하기가 쉬울까요? 그쵸. 이거는 객관적인 거니까 쉽게 어떤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장인 정신을 활용해서 단어가 몇 개인지 하나하나 세면은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분명히 셀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독자 요인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좋아하는 흥미를 가지는 그런 장르들 전혀 예상 못 하셨죠. 예. 이렇게 어떤 학문적인 사람이 과연 마법사였을 줄이야 전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독자 요인보다는 일단 저희는 어떤 텍스트 요인을 중심으로 이독성 지수를 책정을 했고, 물론 또 전통적인 지수들도 당연히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요인들은 즉 도서의 어떤 책의 텍스트 지수를 측정하고 재는데 보통 영향을 미치고, 독자 요인은 그 학습자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학습자의 독서 지수, 텍스트 지수와, 그러니까 이것은 책의 어떤 난이도를 결정해 주는 것이고, 학습자의 독서 지수는 그 학습자의 어떤 읽기 능력을 나타내 주는 그런 지수이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텍스트 지수, 이제 책의 난이도, 글의 난이도를 재는 방법은 조석수 교수님이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제시를 하셨는데요. 이 중에서 추측, 당연히 객관적이지 않겠죠. 그리고 하나하나 또 실제로 테스트를 치러서 하는 방법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세 번째, 난이도 측정 공식을 만들어서 그 공식에 그 글을 대입해서 뭔가 객관적인 수치를 재는 방법이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난이도 측정 공식에 의한 방법들, 즉 텍스트 지수를 재는 방법들은, 다른 말로 하자면 텍스트 지수는 어떻게 보면 리더빌리티 인덱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독성 지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상당히 이독성 지수는 숫자가 많습니다. 특히 그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지수들이 있는데, 이건 제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어쨌든 그 중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권위도 있고 널리 알려진 그런 지수들 네 가지를 일단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Flash Reading Is, 그리고 Flash Kincaid Grade Level. 자, 1, 2는 그 Flash라는 이름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거의 같은 정신을 가진 그런 지수이고요. 세 번째는 Dale Char Readability Formula와, 그리고 네 번째는 아마 이 그래프 보신 분들이 아마 이렇게 좀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프라이의 Readability Graph, 이렇게 네 가지를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Flash Reading is Formula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은 밑에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책에는 이 핸드아웃에는, 프로시딩에는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저는 이과 출신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칙연산은 더하기 빼기 전에 곱하기 나누기 먼저 하시고, 그 수치를 넣으신 다음 이제 더하기 빼기를 해주시면은 수치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공식은 플래시가 개발한 어떤 공식으로서, 자, 요게 중요합니다. 수치가 클수록 계산을 해봐서 대체적으로 수치는 0에서 100 사이가 나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100보다 조금 더 큰 수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글이라면, 아주 유난스러운 글이 아니라면은 보통 0에서 100의 지수로 표현되는데, 100에 가까울수록 쉬운 지수이고 0에 가까울수록, 즉 숫자가 작을수록 좀 어려운 글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변인으로 들어간 게 뭐죠? 두 개를 보면은, 자, 전체 단어의 수를 문장의 수로 나눴으니까 문장당 단어 수가 하나의 변인으로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total syllables, 그러니까 총 음절 수를 다시 단어의 수로 나누기 때문에 단어당 음절 수. 그러니까 글자 수가 아니라 음절 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1음절 단어, 2음절 단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것은 다시 표현하면 단어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한 음절을 구성하는 어떤 철자의 수는 어떻게 되죠?
CCCV, CCCC니까 1개에서 7개 사이겠지만 어쨌든 음절이 길다는 것은 단어가 길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문장당 단어의 수와 그리고 단어당 음절의 수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해석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보통 0에서 100까지의 어떤 지수로 표현된다고 했었고, 90에서 100이면은 아주 쉬운 글로 4학년 수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그런 미국이나 영국 같은 곳의 그런 학습자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갈수록, 지수가 내려갈수록 이렇게 점점 글도 어려워지고 적당한 학년의 어떤 학년도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프로시딩은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자세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보통 다른 우리가 좀 알고 있을 만한 그런 잡지나 글들을 가지고 한번 지수를 내보면은, 제가 이게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거고요. 요것은 제가 직접 재본 것은 아닌데, 보면은 요새도 많이 읽는지 모르겠지만 저 중고등학교 때는 좀 영어 좀 한다는 애들 가끔 이렇게 멋으로 들고 다녔던 리더스 다이제스트 같은 경우는 이독성 지수가, 그러니까 FRE가 약 65 정도 보통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65면 미국의 7, 8학년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 중학교 1, 2학년 정도 애들이 읽으면 적당한 책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타임 매거진 같은 경우는 그보다 조금 어려워서 숫자가 작으니까 52 정도. 그리고 하버드 로 리뷰라고 가장 인용이 많이 되는 그런 학술지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30 초반대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즉 보통 글이 조금 어려워질수록 이렇게 숫자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주 unusual한 경우를 보게 되면은,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모비딕의 64장에 상어를 설명하는 엄청 긴 문장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예,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지수를 입력해 보면 한 문장인데 마이너스 146.77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제가 교원대에 계시는 박모성수 교수님께 그 미국 소설을 배울 때 로렌스의 티캐플리지였나? 그 소설에 하여튼 한 장 이상 그 한 문장으로 이렇게 그 영국 어떤 무슨 뭐 기차가 지나가고, 제가 문학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긴 글이 있었는데 그 글도 아마 마이너스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론상 가장 쉬운 글은 120 정도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장이 이름절로 이루어진 단어 2개로만 이루어져 있을 경우 120에 한번 그 세상에서 가장 쉬운 책이라고 이런 책을 한번 써보시면은 나름 몇 권 팔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피봇 그래머를 적용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FRE를 설명해 드렸는데, 자, 여기서 이제 계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상품을 준비해 왔어요. 상품은 여기 조금 제가 교원대에 있으니까 매일 이렇게 어떤 논밭과 친숙하다가 이렇게 도시에 오니까 이렇게 스타벅스도 있고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가장 빨리 정확히 계산하시는 분께, 자, 딱 오케이. 제가 문장을 하나 드릴게요. 자, 빨리 지금 공식 보시고요. 공식 다시 제시를 해 드릴 텐데, 손을 들어서 제가 지명하시는 분 중에 가장 먼저 정확한 지수, 소수점까지 말씀해 주시는 분한테 제가 아메리카노 레귤러 사이즈 2잔을 먹으면 2,200원이 남는 그런 금액을 충전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아직 정규직인 저로서는 상당히 큰 출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문장을 보여드릴게요. 자, 문장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문장이 있고 그 밑에 또 공식이 있으니까 한번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전 벌써 나왔는데요. 일단 단어 수를 세시고 음절 수를 세시면 되겠죠. 음절 수 세는 게 조금
그래도 거의 다 되신 분? 자, 한 10초만 더 드릴게요. 생각보다, 예. 땡, 예. 예, 저 뒤에 분. 아니에요. 예. 자, 그럼 일단 단어가 몇 개죠? 13개. 그렇죠. 음절이 몇 개죠? 26개입니다. 예, 그래서, 예, 자, 어떡하지? 자, 그럼 지금 그냥 트라이 하셨던 분들한테 드릴게요. 정확한 수치는 24.4입니다. 예, 자, 지금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얘기하셨던 두 분 끝나고 저한테 이렇게 찾아오시면은 제가 드릴게요. 자, 제가 딱 2장 준비해 왔는데, 예,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지수는 플래시 킨케이드 그레이드 레벨입니다. 좀 문제가 너무 어려웠네요. 전 막 이렇게 후끈 달아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전부 다 그 부르주아지신지 조금 생각보다는 그 반응이 좋지 않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자, 어쨌든 저의 필살 카드는 이렇게 넘어갔고요. 자, 플래시 킨케이드 그레이드 레벨은 앞에 플래시라는 이름이 있듯이, 그러니까 앞에서 살펴봤던 FRE를 조금 보완한, 킨케이드라는 분이 이렇게 보완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어의 길이, 즉, 어떤 단어당 음절의 수, 그리고 문장의 길이, 문장당 단어의 수를 잰다는 점에서는 동일한데, 차이점은 공식이 조금 다릅니다. 가중치가 약간 그 앞에 상수가 이제 컨스탄트가 조금 달라졌어요. 자, 거의 그런데 결과는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결과는 그냥 그리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앞에 요 해석하는 게 약간 직관적이지 않죠. 그렇죠. 수치가 딱 보고 몇 학년인지 이 표를 항상 기억하고 다닐 수도 없을 것이고, 또 수치가 클수록 쉽다니까 약간 덜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플래시 킨케이드 그레이드 레벨의 공식에 대입해서 똑같이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 숫자가 보통 1에서 많게는 한 30 정도까지 나오는데, 그 수치가, 즉 그 절대값이 그 학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똑같은 문장을 킨케이드 그레이드 레벨에 넣어보게 되면 수치가 제가 적어왔는데요. 13.1이 나옵니다. 즉 13.1이 나왔다는 것은 그 문장이 13학년 그러니까 13학년이면 한 대학교 이제 초반 수준이 되겠네요. 그 정도에 이제 적합하다는, 조금 더 해석이 직관적인 그런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계산 결과가 해당 학년이 읽을 수 있는 난이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훨씬 더 쉽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수치가 낮을수록 쉬운 어떤 글이고 높아질수록 어려운 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 계산 원래 하려고 했는데 너무 그 반응이 좋지 않아서 약간 실망하면서, 아까 두 분 제가 약속드린 대로 어떤 시도를 높게 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계산해 보시니까 귀찮죠? 특히 문장수나 단어수 같은 것은 웬만한 코퍼스 프로그램에 넣어볼 수도 있겠고, 또 아주 길지 않으면 진짜 또 제가 좋아하는 장인 정신을 발휘해서 한 땀 한 땀 세면 되는데, 아까 음절수 같은 경우는 세기도 귀찮고, 아까 또 세고 났을 때 결과들도 조금씩 다르셨죠. 사람들마다 좀 부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좋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방법은 어떤 코퍼스 분석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는 건데, 여러 무료 프로그램도 있고, 아까 박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엔트콩크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또 자기 컴퓨터에 그게 깔려있지 않으면 좀 귀찮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코매트릭스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매트릭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tool.cometrix.com에 가시면은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등록만 하시면은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가시면 이렇게 좀 인터페이스는 상당히 심플하지만 여기에 이제 저는 당연히 미리 가입이 되어 있겠죠. 예. 예, 제 학번이 뽀록 났고요. 자, 예, 이 표현이 너무 저렴하네요. 예, 자, 예, 사용법은 다 이쪽에 적혀 있으니까, 이제, 보시면 되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텍스트는 제가 그냥 여기 있는 거를 바로 긁어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복사. 예, 하시면. 예, 이렇게 밑에다가 이제 페이스트 하셔서 서브밋을 딱 하시면은 예, 결과가 나옵니다. 예, 코메트릭스는 유료가 아니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텍스트에 관한 여러 가지 숫자나 지수들이 100가지 이상이 동시에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용한 툴이고요. 단점은 조금 느려요. 조금 느린 게 단점이고, 그리고 최대 입력할 수 있는 단어의 수가 약 15,000단어 정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잠시만요. 예, 여기 보면 좀 이독성 지수를 잴 때 유용한 수치들이 2번, 자, 센턴스의 숫자, 그리고 3번, 단어의 숫자, 그리고 6번째, 어떤 센턴스 랭스, 그러니까 어떤 단어의 수가 평균으로, 그러니까 6번이 있으면 아까 같은 경우는 바로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8번에 단어의 길이에서 number of syllable, 어떤 음절수의 평균이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플래시 지수 두 개 같은 경우는 6번하고 8번 숫자를 넣으시면은 바로 계산하실 수가 있겠죠.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6번에 그 어떤 제가 방금 긁어서 넣은 그 텍스트의 어떤 센턴스 렉스 단어의 수는 10.364가 되겠고요. 그리고 8번에 자, 실러블의 평균은 한 단어당 1.386개의 음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실 필요가 없겠죠. 예, 이런 식으로 계산하셔서 공식에 넣으시기도 귀찮죠. 예, 그래서 이 FRE와 그 플래시 킹케이드 같은 경우는 쭉 내리셔서 예, 106번과 107번에 보면은 실제 숫자가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수치는 이 코매트릭스 가서 입력을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수작업을 하지 않아도 계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은 이제 두 지수에 이어서 세 번째 지수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 코매트릭스가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건국대학교 전문기 교수님도 이쪽으로 많이 논문을 쓰셨고 저희 연구실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한번 알아두시면 좋은 툴일 것 같습니다. 자, 106번, 107번에 나온다고 지금 제시를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 나온 것은 어떤 데일 철 포뮬러라고 해서 요거 같은 경우는 데일과 철이 만든 그 어떤 워드 리스트가 있습니다. 원래는 약 700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 1948년에 약 700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가 95년도인가 그 개정판이 나오면서 총 3,000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쉬운 단어 리스트가 이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3,000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데일 찰 리스트가 있는데 이 역시 구글에 가셔서 남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구글닷컴에 가셔서 데일 찰 워드 리스트라고 치시면은 예, 전 좀 그 네이버를 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구글에 이렇게 가곤 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거기 가셔서 데일 찰 워드 리스트라고 치시면은 바로 그 단어 목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가지고 있는데요. 예, 이런 식으로 목록이 있고 아까 그 박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그 패밀리 워드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게 가끔 굴절형도 있고 좀 파생형도 있고 그래서 좀 체계가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목록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을 기준으로 이 이독성 지수가 개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이 플래시 공식 같은 경우는 음절을 기준으로 한 단어 길이 대신에 여기서는 친숙하지 않은 단어의 비율을 변인으로 설정을 합니다. 여기서 친숙하지 않은 단어란, 즉 아까 방금 보셨던 단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단어들이 바로 친숙하지 않은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뭐 상수는 제외하고요. 일단 그러니까 전체 단어 중에서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단어의 비율과 그리고 역시 전체 문장에서 단어의 어떤 평균 숫자를 가지고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의 길이가 아니라 어떤 단어냐, 단어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한 그런 이독성 지수가 되겠습니다. 이 뒤에 뭐 그 문장당 단어 길이는 이제 계산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친숙하지 않은 단어의 비율을 계산할 때 방금 전 시간에 배웠던 그 레인지를 활용하시면 아주 쉽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 3,000개의 단어 목록으로 만들어진 어휘 목록을 만드신 다음에 인터넷에서 줄을 긁어서 단어 목록을 만드신 다음에 아까 보셨던 그 패밀라이저를 사용을 하면은 파생형까지 따라락 다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예.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서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레인지 등의 프로그램의 활용을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어려운 어휘를 쉽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지수는 역시 책에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좀 이 역시 지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좀 쉬운 글이고 지수가 높아질수록 즉 친숙하지 않은 단어의 비율이 높아지고 또 문장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조금 지수가 높아지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 역시 많이 알려진 어떤 프라이의 리더빌리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프라이는 단어의 길이 그리고 통사적 문장 구조 등에 주목하면서 요건 조금 계산하기가 약간 귀찮아요. 근데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면은 100단어마다 평균 음절수를 가로축으로 하고 그리고 100단어마다 평균 문장수를 세로축으로 해서 가로축과 세로축이 만나는 곳에서 이렇게 이독성 지수가 결정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100문장의 단어의 수가 이게 뭐였죠? 예. 그러니까 음절의 수가 128이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100문장당 문장의 수가 4.3이라면은 요것과 요것이 만나는 약 7 정도가 7학년 정도가 읽을 수 있는 그런 글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이건 계산 공식이라기보다는 이 그래프를 활용해서 이렇게 판독을 해야 되는 그런 지수가 되겠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어떤 책이 있으면 글이 있으면은 그 중에서 임의의 문장, 랜덤하게 문장을 3개를 골라냅니다. 대충 예를 들어서 100페이지짜리 책이 있다면 2페이지에서 한 문장, 37페이지에서 한 문장, 70페이지에서 한 문장 이렇게 자기가 임의로 3문장을 정하고요. 그 다음부터 정확히 100단어를 셉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대 하나하나 세지 않고 어차피 분석을 하려면 좀 타이핑을 해야 되니까 MS 워드 같은 걸로 타이핑을 하면 밑에 단어 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0이 될 때까지 열심히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총 3개의 샘플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3개의 샘플에서 이제 첫 번째는 문장 수를 세면 3개의 문장 수가 나오겠죠? 예, 그것의 평균을 구하고요. 그리고 또 음정수? 죄송합니다. 제가 또 노래방 가면 다른 건 몰라도 음정은 상당히 정확한 편인데요. 예, 타이핑은 정확하지 못했네요. 예, 음절수를 세워서 이 음절수도 역시 아까 코어 매트릭스 같은 것을 활용하면 세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곳에 또 3개의 평균 음절수를 또 합해서 또 평균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교차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예, 집에 있는 여기 있군요. 예. 예, 집에 있는 걸 사용해서 이렇게 원서예요, 원서. 영어 교육학 원서인데, 이렇게 해보니까 문장은 16.5개, 177. 이게 아마, 그리고 음절수는 153.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이렇게 해봐서 그래프에 대입을 해보니까 너무 책이 어려운지 이게 만나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역시, 나는 그래도 미국 중고등학교 애들이 읽을 수 없는 책을 읽고 있구나. 그러면서 상당히 저의 그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자, 어쨌든, 계산하는 방법은 아시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고, 제가 또 친절하게 또 한글로 써놨기 때문에 아마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의 또 해석 방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이독성 지수를 살펴봤는데 이것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점은 이게 문장 길이를 가지고 하느냐, 음절로 하느냐, 아니면 어떤 단어로 하느냐, 그런 것을 떠나서 이것이 ESL 환경에 있는, 즉, 우리 학생들과는 적합하지 않은 어떤 지식이라든지 배경 지식이라든지 또 어휘력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지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그렇게 적합하지 않고 실제 저희 연구실에서 분석을 해보아도 그 아이들의 실제 테스트 결과와 그 이독성 지수와의 상관관계가 그렇게까지 높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한국형 텍스트 지수를 개발해 보자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이독성 지수를 개발할 때 가장 신경 썼던 부분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한국 학습자의 어휘 특성을 반영할 것을 이제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진짜 한 땀 한 땀 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한두 권, 책 10권이면은 저희 연구실 인력을 총 동원해서 할 수 있겠지만 수백 수천 권을 하려면은 이제 자동화가 가능해야 될 것.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것을 사용해서 즉 디지타이드 된 텍스트만 있으면 바로 분석이 가능할 것. 그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일단 문장 난이도, 그러니까 통사적 난이도를 반영을 하자. 이것이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어휘 난이도. 어떻게 보면 아까 데일 차울 리스트처럼 어떤 아이들이 알고 있는 어휘 목록. 특히 우리나라에는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 필수 어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육과정상에 제시된 어휘를 반영을 하고, 또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아이들이 또 특히 많이 알고 있는 영어 어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과서에 제시된 어휘 말고. 저희 연구진에서는 그 외래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외래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 영어를 읽을 수만 알게 되면 아마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게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교육과정의 어휘와 그리고 외래어를 반영한 그런 어떤 어휘 난이도 계산 공식을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가 두 요인이 합쳐져서 어떤 한국형 텍스트 지수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초등 교육과정. 이게 물론 중고등학생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특히 이렇게 그레이디드 리더나 동화책 같은 경우는 어린 아이들이 특히 초등학생들이 접하는 경우가 많고 그 초기 학습자들의 어떤 수준을 구별하기가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미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초등 교육과정의 어떤 기본 어휘 목록을 좀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국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외래어 목록도 함께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지만 그래도 영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그런 어휘 목록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GSL이나 AWL 같은 어휘도 약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조금 개발된 지가 조금 이제 시간이 돼서 또 생각을 해보면 AWL을 반영을 한 거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웨스트가 제안했던 GSL도 하나의 기본 어휘 목록으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휘 난이도를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이 총 8개의 어떤 블록으로 나눴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일단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3, 4, 5, 6학년 어휘를 이렇게 목록으로 제시했고요. 거기에 외래어, 국어 교육과정에 제시된 외래어 등급을 또 1, 2, 3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거기에 해당하는 어휘들을 그룹 1, 2, 3, 4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GSL 1000단어 수준에서 1, 2, 3, 4에 포함되지 않은 기본 어휘들, 그러니까 영어에서 가장 자주 사용된다고 하는 1000개의 단어들 중 1, 2, 3, 4를 뺀 나머지 어휘들을 또 하나의 기본 어휘 목록으로 만들었고요. 6번 같은 경우는 2000단어 수준에서 또 1부터 5를 뺀 것이 되겠죠. 그리고 7은 AW에서 뺀 부분, 그리고 8은 그 외 어휘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구분을 한 후 레인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단어 목록을 제작을 해서 실제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은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이렇게 계산될 수 있도록 제작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휘 난이도 공식은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어떤 테스트를 해보아서 일단 나온 지수이긴 한데요. 좀 더 정교화될 필요는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각 그룹의 토큰 비율에 일정한 상수를 곱해서 그 지수를 모두 더하는 방식으로 어휘 난이도를 이렇게 제작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에 문장 난이도 같은 경우는 문장 난이도는 우리가 좀 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그 내용이나 응집성이나 통사적 복잡성 등의 요소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내용이나 응집성 부분은 제가 아까 원칙에서 말씀드렸던 자동화된 측정이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사적 복잡성 측면을 이렇게 통해서 그 통사적 난이도를 이렇게 계산해 보려고 해 보았습니다. 일단 초기에는 처음에 이은혜 선생님과 또 교수님과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할 때는 보텔과 그라노스키가 제시한 그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통사적 그 synthetic complexity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일부 문장을 이렇게 추출을 해서 랜덤하게 추출을 해서 그 어떤 이렇게 수작업으로 판단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게 과연 정확한가 하는 그런 의문도 있고 실제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차후에 생각한 방법은 다음 보시는 Syntactic Complexity Analyzer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좀 이따 이 프로그램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은 다음과 같이 문장수, 동사구, 절, T유닛, 종속절의 수 같은 것을 모두 합해서 이렇게 더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책이 내용이 길면 어려워지겠네. 일단 문장수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겠죠. 근데 대부분 긴 책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방식도 실제 계산을 해보면은 꽤 높은 상감 계수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식으로 나중에 좀 더 정교화될 필요는 있겠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공식을 산정해서 현재는 계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는데, 여기 다운로드하고 L2 Synthetic Complexity Analyzer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단점은 윈도우에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디 있냐. 일단, 저처럼 좀 앞서가는 맥 유저를 위해서 그 맥 OS에서 돌아가고요. 유닉스 상에서 원래 돌아가는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아마 저를 제외한 많은 분들은 조금 접하시기가 힘드시지만 하지만 여기 보면은 온라인 데모 버전 말이 데모이지 기본적인 기능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찾으실 수 있겠죠? try 온라인 데모로 가셔서 그러면은 어디였더라? 여기 가셔서 이제 역시 아까 그게 그래서 뭘 계산할지 체크를 하시면은 여기까지 그냥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시면은 이 밑에 이렇게 지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프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W는 단어의 수. 왜 깨지죠? 이럴 경우는 구글 크롬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익스플로러는 이제 여기 보면 W가 단어의 수가 114, 센턴스의 수가 15, 이런 식으로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활용하시면은 아까 VP는 동사구는 23개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치를 얻어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지수를 합하면 이제 한국형 독서 지수가 나오는 방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자,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이 지수를 기반으로 어떤 개발한 웹 기반 소프트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가 교수님과 그 문기혁 선생님이라고 지금 제주도에 계신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 선생님께서 만드신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그 프록스윙에 보시면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그냥 말로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 책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책을 읽고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시면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저희가 미리 이렇게 산정해 놓은 각 학년에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그 도서별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 3학년을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와서 여기 예를 들어 Who Sank the Boat라는 책을 읽었다면 이 책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문제가 그 프로시딩에 제시된 것처럼 6개의 영역별로 문제가 제시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느 정도 풀었냐에 따라서 그 학생의 독서 지수를 어느 정도 판별해주는 그런 형태. 그 책을 읽고 나서 그 책을 읽을 능력이 있어서 과연 어느 정도 완벽하게 이해했느냐 그것을 이렇게 평가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독 활동 후에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나오는 소프트웨어가 좀 따끈따끈하죠. 2013년판 최용규 선생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한 5분 정도 간단히만 직접 그 제작자 선생님을 모셔서 한번 그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인지 이렇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강릉 임곡초등학교 교사 최용규입니다. 좀 전에 그 이재영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예,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버스 타고 왔습니다. 그렇다고 저기 강원도 촌놈이라고 좀 너무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강원도도 이제는 뭐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그 교원대학교 석사과정을 마쳤는데요. 그 저희 연구실 프로젝트로 해서 4년에 걸쳐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런 과정에 의해서 독자 지수, 즉 텍스트 지수가 이제 개발이 되었고요. 저희가 그 문기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독서 지수, 저희 그 동화책 100권을 가지고 분석하는 독서 지수를 바탕으로 해서 긴장이 되네요. 조금 많이 좀 어눌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독서 지수를 바탕으로 해서 그 아이들이 책을 읽은 이후에 그 자신의 독서 지수를 알 수 있도록 평가를 하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개발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이들이 책을 읽기 전에 자신의 독서 지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독서 지수에 맞는 책을 선택해서 읽을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원래 그 프로그램 개발한 것은 앱으로 해서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이 됐는데 그 나중에 그 평가를 한 이후에 보니까 아이들이 그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태블릿 PC가 없는 아이들이 사용하기에 조금 불편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다시 그 애플리케이션 이외에 웹으로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웹으로 만든 것을 보고 계시는데요. 실제로는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먼저 그러면은 사용 설명을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그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창이 있는데 먼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회원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클릭을 하면요. 여기 보면 이제 아이디 비밀번호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아이디를 제 별명이 호빵입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치고 그 다음에 학교 이름 치고요. 그 다음 자신의 학년을 이제 선택을 하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바로 문제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저희가 그 텍스트 지수 분석한 그 동화책이 100권이 있는데 각 그 책 한 권당 문항을 7문항씩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항들이 텍스트 지수에 의해서 숫자적으로
텍스트 지수 실제 이제 제일 낮은 학년이 3학년께 제일 낮은 일본이 79가 나오더라고요. 텍스트 지수가. 79가 제일 미치니까 79부터 가장 높은 게 9,360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9,360까지 이 책들이 쭉 일렬로 쭉 서 있어요. 그러면 자신이 이제 학년에 의해서 저희가 그 3학년 수준, 4학년 수준, 5학년 수준, 6학년 수준에서 미리 이제 결정이 됐었거든요. 결정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결정돼 놓은 그 중간으로 자신이 그 학년을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그 학년에 의해서 자신의 학년의 중간 수준 단계로 먼저 문제가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IRT 방식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선택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들을 이제 이렇게 풀게 되면요,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일단 하겠습니다. 다 1번으로 하겠습니다. 긴장이 되다 보니까 이 체크도 잘 안 되네요. 상당히 지금 문항들이 많이 이렇게 선택이 되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은 문항이 갑자기, 질문이 작아지네? 짧아지네? 뭐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틀리다 보니까 6학년이니까 중간 수준에서 문제를 풀기 시작했는데도 지금 가장 낮은 게 79였거든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IRT 방식으로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자기가 수준이 6학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어 수준이 낮으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학생은 학년은 6학년이지만 수준은 3학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서 주어진 책이 이제 로지스 워크라는 요 책을 요 정도 수준이면은 당신은 읽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라고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 학생의 수준이 6학년 수준보다 높으면 더 올라가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만든 프로그램의 한계가 가장 높은 수준이 도서지수가 9,360이 중학교 1학년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까지 이제 지금 저희가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 이상의 측정은 불가능합니다. 초등학생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 이상의 수준을 가진 학생들의 능력을 측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자동적으로 학생들이 자기가 독서를 하기 전에 자신의 능력을 알고 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잘 보셨죠? 예, 좀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문기혁 선생님 프로그램과의 차이는 일단 이것은 작품을 읽기 전에, 그러니까 책을 선택하기 전에 그 학생의 어떤 독서 능력을 재기 위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IRT, 그러니까 약간 어댑티브한 그런 테스트이기 때문에 정해진 문제를 그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이 그 문제를 맞히느냐 틀리느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조정돼서 그 학생의 최종 능력을 이렇게 측정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략적인 발표는 마쳤는데요. 물론 아직은 시작 단계이고 뭐 더 정교화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텍스트 지수를 측정하는 부분도 좀 더 정교화해야 되겠고, 또 그 결과를 이렇게 독서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좀 더 실용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계속 연구해 나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한국 학습자를 위한 그런 어떤 영어 독서 지수의 어떤 프로그램의 지수 또는 그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